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꼬집기 도사의 유학이야기 87회 87 시작하겠습니다. 저번 시간에 87회 녹음한 게 뭔지 기억이 안 나서 잠깐 쉬어가는 쪽으로 제가 오다가 차를 운전하고 오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. 선거 끝나고 세월호 2주년 2주기가 됐죠. 근데 아무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영어로 제 마누라들도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영어로 아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안 도와주는 게 도와주는 거야. 우리 가끔 그런 말 있잖아요. 안 도와주는 게 도와주는 거야. 가만히 있어라, 아이들에게 가만히 있어라, 이런 말 있잖아요. 이걸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나 좀 생각했어요. 당연히 이제 문화가 다르니까 언어의 형태도 다르고 표현도 다르기 때문에 어떤 말은 그게 그런 뜻이야 설마?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 상황에선 또 그런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한번 얘기해 볼게요. 가만히 있어라 뭐 이런 표현 있지 않습니까? 이걸 뭐 간단하게 해서 don't move, 그렇죠? 움직이지 마. 근데 don't move라는 건 움직이지 마라는 뜻은 어떤 경우일까요? 이제 경찰이 도둑놈을 잡았을 때 don't move 할 수 있겠죠? 아니면 도둑놈이 저에게 don't move 할 수 있겠죠? 아니면 이제 어린아이가 머리를 집에서 이제 미국 사람들도 집에서 머리 자르는 사람들 많아요. 미국은 이제 보통 임금이 비싸, 한마디로 한국에 비해서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월급을 시간당 뭐 시급을 많이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차지할 때 시간당 비용이 상당히 비싸요. 우리나라보다 2배, 3배 비싸다 보시면 돼요.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머리 자를 때 집에서 자르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러니까 단순하게 한 20부cks예요. 20불 정도 된단 말이에요. 그럼 뭐 싸네. 갔단 말이에요. 그럼 20불에다가 25불 들죠. 팁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. 팁은 확실히 줘야 되죠.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20불이면 이거는 이제 싼 거 말한 거고요. 사실 보통 $40 정도. 맨하탄에서는 $500, $1,000 이런 헤어컷이 있긴 있어요. 우리 강남에 가면은 한 6만원, 10만원 정도, 6만원에서 10만원 정도 하는 그냥 단순하게 헤어컷 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저 신촌 같은 경우에 가봤더니 2, 3만원 하는 것 같고, 동네 가장 싼 데가 한 7천원? 한 5천원 되는 데 있어요? 모르겠네요. 상당히 비싸요, 미국이. 집에서 한다, 그죠? 엄마가 아이에게 don't move.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? 움직이지 마. 이렇게 되는 거죠. 저는 가끔가다 찌개라든가 뜨거운 그 음식을 갖다 만들잖아요. 만들어서 이제 부엌에서 식탁으로 이동을 할 때, 들고 올 때, 이렇게 말하죠. 뭐 옆에 누가 있다 그러면 don't move. 이렇게 되는 거죠. 그 순간 이제 그 상황을 움직이지 마. 뭐야? 이게 아니라 듣는 사람도 아이들도 뭐 제 아내도 마찬가지로 지금 부엌 안에서는 지금 뭔가 벌어지고 있구나. 움직이지 말라. 이런 뜻으로 알죠, 당연히. 왜 움직이지 마? 이게 아니라. 그렇죠? 특히 제가 칼을 들었을 경우에 don't move 이렇게 되면 이제 아니 뭐 옆으로 지나간다든가 이럴 경우에 don't move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가만히 있어라 하면은 don't move 이런 말이 있을 수 있고요. 다른 말로 stay calm, 침착해라 이런 말도 있죠. 침착해라? 이런 말이 왜 가만히 있어라 이런 말, 어떻게 보면요 그 상황에 따라 다르다니까요. stay calm, 또 다른 건 stay, 그냥 stay, 움직이지 마 이런, 그렇죠? 또 다른 말은 just sit down, just sit down, 그냥 앉아 있어, just sit down. 당연히 이제 다른 말이 따라와야겠죠. just sit down, I don't need your help, 내가 너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. just sit down 이런 말이지. 뭐 그럴 수 있고. 근데 이제 아이들이 도망쳐 나와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러니까 stay calm, stay where you at 이렇게 되는 거죠. stay where you at, 네가 있는 곳에 그대로 있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. 또 다른 말로 가만히 있어라, you don't have to move, 움직일 필요 없어요. 그게 또 말 그대로 you don't have to run, 달릴 필요 없어요. 이건 또 이런 말은 또 you don't have to run, 달릴 필요,
그럼 걸어도 된다는 뜻인가? 또 그런 표현이 될 수 있죠. 또 다른 말로는 서두를 필요 없어요 이런 뜻이죠. You don't have to run. 그럼 이제 걸어가도 시간이 맞는다 이런 뜻이죠. You don't have to run, man. You can catch a train. 이렇게 되는 거고. 아니면 you don't have to run. You have enough time. 이렇게 되는 거죠. 충분히 시간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란 말 자체가 do not move. Stay where you at. Stay where you at. Stay where you are. 이렇게 해도 되지만은 다른 표현으로는 I don't need your help 이런 말도 되고요. 또 다른 말은 don't help is help. Don't help is help. 도움을 주지 않는 것이 도움을 주는 것이다. 어떤 사람들 항상 사고 치는 사람들 있잖아요. 우리 그 박근혜 씨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야 그냥 가만히 있어 이런 말 하잖아요. 거기서 똑같은 말이죠. 이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는 가만히 있어란 말이 죽음을 부르고 어떤 상황에서 야 너는 좀 가만히 있어라 좀 이 말이 국민을 살릴 수 있는 말이라 이거죠. 그러니까 don't help 도움을 안 주다. don't help is a help 도움을 안 주는 것이 하나의 도움이다. 이건 사실 엔트라는 영화 개미라는 영화가 있어요. 만화 아주 한 1992년도인가 93년도인가 94년도에 나온 만화 영화인데요. 거기 나와죠 사실. 너는 사고 치니까 항상 안 도와주는 게 도와주는 거야. 가만히 있어 이런 말도 있고요. Sit back 뒤로 앉아 있어. Sit back 뒤로 앉아 있어. Step back 뒤로 물러나. 넌 하지 마 이런 뜻이죠. 한마디로 가만히 있어라. Fuck off 이건 좀 약간 나쁜 말일 수 있지만 이것도 너 뒤로 물러나. Back off 뒤로 물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. 또 다른 표현으로는요. Do nothing 아무것도 하지 마. Don't touch 아무것도 만지지 마. Touch nothing 아무것도 만지지 마. 사실 만지지 마라는 말이 뭐 아무것도 하지 마 가만히 있어라 이런 뜻은 아닌데 어떤 상황에서는 그렇게 말했을 때 이거죠. 그래서 항상 어떤 단어 뭐 don't move 가만히 있어라 그러니까 항상 어떤 단어가 무조건 thank you라는 단어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어쩔 때는 비꼬는 말일 수도 있다 이거죠. 그러니까 예로 그거 한번 해볼게요. 영화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. 그 아마존 프라임에서 공짜로 보는 영화가 있는데 매드도그라는 게 있어요. 매드독스 미친 개새끼들. 여기서 보면 이제 친구가 어떤 애가 계속 친구가 막 잔소리를 하는 거야. 너 담배 피우면 안 돼, 뭐 술 먹으면 안 돼, 뭐 어쩌 잔소리 하니까 그 친구가 Thank you, mother. 엄마 고맙습니다. 이렇게 말을 하죠. 그럼 이게 정말 고마워서 그 말을 했을까요? 그리고 친구인데 왜 엄마로 부르죠? 엄마들은 잔소리를 한다 이거죠. 미국 사람들도. 그래서 여기서 엄마라는 그 상태는 너 엄마 같다. 잔소리를 하는 엄마. 그러니까 좋은 엄마가 아니라 잔소리를 하는 엄마 같다. 고맙다. 이런 표현도 돼요. 그래서 누가 여러분에게 뭐 공부를 열심히 해라. 뭐 아니면 뭐 스펙을 쌓아라. 토플 시험을 봐라. 토익 시험을 봐라. 뭐 어쩌죠 그러면은 Thank you, mother. 이렇게 해도 좋은 표현이라 이거죠.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thank you라는 단어도 그 상황에 따라서 달리 표현된다 이거죠. 뜻이. 자, 여기까지 하고요. 오늘은 미국 대학교에서 생긴 일. 최근에 미국인지 호주인지 어느 나라에서 화제가 된 그 대학교 시험 문제였는데요. 마지막 문제였나 봐요. 필기 시험이었는데 그린랜드라는 나라 있잖아요. 그린랜드가 어떤 나라가 그린랜드라는 땅을 갖다가 소유하고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. 근데 거기에 그렇지만 그린랜드는 아니다. 정답이 나온 거죠. Not Greenland. 그래서 답을 갖다가 Not Greenland 하면은 1점을 주는 거였어요. 거기서 이제 막 사람들이 야 이거 무슨 공짜로 점수를 주냐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미국 대학교 내에서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
무지막지하게 많은 시험을 많이 보잖아요, 사실. 근데 무지막지하게 많은 경험을 했어요. 그러니까 교수님이 점수를 공짜로 주는 경우가 있어요.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? 시험 문제를 막 푸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필기 시험일 수도 있고, 뭐, 사지선다형일 수도 있는데, 마지막 문제 이렇게 써 있어요. What's the day today?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.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, 아이들이? 오늘 무슨 요일이지? 그러면 지금 오늘 수요일이다 그러면 수요일 쓰고, 뭐, 아무리 유학생들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스펠링 모르겠어요. 스펠링은 다 알죠, 그 정도는. 그러니까 그거 쓰는 거 한마디로. 그럼 이제 점수 주는 거예요. 어떤 경우는요? 크리스마스에 산타크로스가 선물을 줄 거라 생각하느냐? 뭐 아니면 산타크로스를 믿느냐? 그럼 믿는다 그러면 점수를 주기도 하고요. 아니면 교수가 내 이름 뭐지? 너를 한 학기 동안 가르쳐준 교수 이름을 대라. 그 교수 이름 모를 경우에는 또 점수 못 받기도 하고요. 또 어떤 경우는 재밌었느냐? 수업이 즐거웠느냐? 그래서 점수를 받기도 하고. 또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. 이제 할로윈 있잖아요. 할로윈. 우리가 할로윈 뭐 파티 있잖아요. 그때 할로윈 주가 10월 30일인데 그 전에 이제 수업이 있을 경우에 그때 아이들이 할로윈 파티복을 입고 수업에 참가를 할 경우에 점수를 준다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. 신기하죠?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 기억으로 이제 오늘이 무슨 요일이냐 그거하고 오늘 날짜가 뭐냐 하고 그다음 교수 이름하고 그다음 즐거웠냐 하고 할로윈에서 옷을 입고 갔어요. 제가 뭐 하여튼 장식을 해가지고 옷을 입고 갔는데 그때 포인트를 받은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크진 않아요, 사실. 그걸로 인해서 B가 A가 되고 뭐 C가 B가 되고 이러진 않는데 그래도 약간의 정말 공부를 잘한 아이들, 저 같은 경우 97점에서 99점으로 갈 수 있는 뭐 절호의 찬스가 될 수 있겠죠.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? 89점인데 그럼 B 플러스인데 90점, 1점만 더 있으면은 뭐 그런 거. 그러니까 그런 약간의 도움이 되는데 사실 그 미국의 학생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 이상하지 않느냐,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따지는 애들은 제가 본 적은 없어요. 그리고 애들이 멍 때릴 때가 있어요. 교수 이름이 뭐였더라? 아이들이니까 다 교수 이름이 뭐지? 이런다고 해. 서로 얼굴 쳐다보면서 교수 이름이 뭐였어? 이런다고. 그럼 웅성웅성하면은 교수님이 또 즐겁게 자신의 이름을 살짝 그 칠판에다 써주기도 하고요. 또는 이제 오늘 몇 요일이지? 이것도 야 오늘 수요일인데 너희들 시험 잘 봤냐? 수고했다. 이런 식으로 다음 시메스터에서 보자.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기도 해요. 그럼 애들이 곧바로 오늘 수요일이구나 이걸 알 수 있죠. 그냥 학생들이 가끔 가다가 정신없을 때는 오늘이 몇 요일이더라? 그러니까 결론은 오늘이 시험이 있는 건 아는데 몇 요일인지 모를 경우 있어요.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? 근데 주말이 오는 거는 금방 알죠, 사실. 그래서 어느 날인지 모르겠는데 그 시험 문제가 특별히 나쁘거나 좋다거나 그게 완전 좋다, 그게 나쁘다 그렇게 말하지 못하겠는데 미국 대학교 내에서는 아주 일반적인 일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